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1교시에 영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 모의형 연구라는 논문을 앞부분을 살펴봤죠. 자, 우리 20번 시간에는 연구 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연구 방법 이 부분 간단하게 보고 결과 및 논의 여기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논문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논문 제목이 영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 의식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장 큰 축이고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걸 지금 보는 거죠. 우리 교과명과 되게 이제 관련이 깊은 거예요. 네. 자,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세계 영화를 활용하여 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및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수업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다. 이것을 위해 연구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관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배포하였으며 연구 주제에 알맞은 텍스트 토론 및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영화를 활용한 이 강좌는 첫째,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며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어떤 연구의 질문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죠? 네. 자, 연구 대상 및 분석 도구. 2021년 1학기에 연구자가 교환을 직접 개발하고 학과목을 운영했던 영화 속의 세계 문화 교양 과목에서 약 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어,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수강생 중에 설문지를 제출한 782명이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주로 20에서 50대의 성인들이고 남녀의 성별은 남자 43%, 여자 57%로 나타났다. 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필요한 구성 및 관련 학자들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는 리빙스톤이 주장하는 구성 절차인 접근과 분석, 평가와 창조 능력의 단계를 구분하여 내문항의 기본적인 항목을 작성하였다. 또한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관해서는 그 구성 요소로서 네, 모라이어스 가 주장한 인권의식과 다문화의식, 네, 글로벌 공동체의식 요소가 포함된 9문항의 설문지 항목이 각각 작성되었다. 학기가 끝난 이후에 설문지와 과제를 제출한 성인을 대상으로 중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강의를 평가하며 녹화된 내용을 전사하였다. 음. 또한 한 학기의 수강생들의 지리 및 텍스트 토론방 글을 수집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이후에 컴퓨터 질적 자료 분석 도구인 엔바이보 12를 활용해 텍스트 코딩 및 노드를 작성하고 핵심 주제어와 빈출어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연구자가 재직적인 사이버대학교에서 글로벌 지식 가치와 세계화 시민교육을 위한 학과목이 교양과정으로 설정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필요한 교양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졌다. 영화 속의 세계 문화라고 명명된 이 과목에서 연구자는 교환 및 미디어를 직접 제작하고 분반을 통하여 조교와 함께 운영하며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교과목의 특징은 아래 표 1과 같이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 정치적 이슈를 소재로 구성되어 왔다. 우선 영화 배경이 국가별로 그리스,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주제 또한 한부모 가정, 불법 이민자, 프랑스 혁명과 흑인 인종차별 등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항목을 살펴보면 인권의식과 다문화의식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의식으로 설정된 주제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영화 속의 세계문화 온라인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연구자가 이제 교환 과목을 맡았는데 그 교환 과목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과 관련된 교환 과목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환 과목이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이렇게 진행하는 교양 과목이 아니라 우리 교과목처럼 콘텐츠 제작을 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런 교환 작성도 다 끝나고 콘텐츠 제작도 다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의 세계 문화라는 그런 어떤 제목 아래에 그 과목 아래요. 그래서 이제 또, 어, 또 분반을 했고 조교와 함께 이제 반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떤 설문지나 과제를 받았고 그 과제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줌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줌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텍스트화했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 질적 자료에 넣어서 코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제 10, 13차 시가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차 시가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오리엔테이션 하나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이렇게 해서 봤다거나 이렇게 해서 15주차에서 2주차는 빠지고 13주차를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제목 맘마미아, 윈스, 레미제라블, 헬프, 위대한 캐치비, 로마 위드 러브, 트루먼 쇼, 슬럼독 밀리어네어, 쉰들러 리스트, 오만과 편견, 내 이름은 칸, 미스 사이공, 러브 액츄얼리 이런 영화들이 돼요. 여러분 내용 어떻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이 13가지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딱 가는 것은 아홉 번째 신들러 리스트네요. 그렇죠? 신들러 리스트 세계대전과 유태인 학살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교육 토론의 논의 주제라는 거죠. 세계대전과 유태인 학살. 그리고 이제 세계시민 구성 교육 구성 요소로는 어, 그 어떤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루먼 쇼도 좀 음, 눈이 가네요. 트루먼 쇼.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는 어떤 방송 저널리즘 및 프라이버시. 그래서 세계 시민 구성 교육 구성 요소는 인권 의식. 여러분들 그래서 트루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냥 방송으로 찍어버리는 거죠. 네, 완전 사생활에는 없는 그의 어떤 인권이라는 거는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도 세 번째 레미제라블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파급 효과 인권의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맘마미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윈스는 불법 이민자의 차별 및 처우. 그다음에 헬프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 그렇죠? 이게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위대한 개츠비는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속성, 글로벌 공동체 의식, 그리고 로마 위드 러브는 미국인과 이탈리아 사람의 문화적 차이, 다문화 의식,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인도의 빈민과 사회적 차별제도, 인권 및 다문화 의식, 오만과 편견, 여성의 결혼과 사회적 신문제, 인권 의식, 내 이름은 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또 종교적 차별, 미스 사이공, 베트남 전쟁의 역사와 실상, 글로벌 공동체 의식, 러브 액츄얼리, 동성애와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별, 인권 및 다문화 의식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해서 영화 13개의 영화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총 13주차로 작성된 이 교과목은 매 차시마다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과 정치 및 종교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하여
수강생들과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주제를 심화시키기 위해 학생들은 선호하는 영어 작품을 골라 과제를 수행하고 학기말에 제출하였다. 이 교과목의 수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1에서 영화 헬프를 통하여, 그래 이제 그 헬프, 우리가 앞에도 4차시였죠? 네, 헬프. 그 미국 흑인 인종차별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토론 및 논의 주제였고, 세계 시민의식 부족 요소는 인권의식이었어요. 네 번째 헬프를 하나의 예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소개, 영화를 선택한 이유. 미국의 흑백 인종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인간은 왜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억압하려 드는가? 미국과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올바르게 어, 네, 어,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는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흑인 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권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네. 자, 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 그의 아버지는 목사 마틴 루터 킹, 아버지의 본래 이름은 뭐 마이클 킹 주니어였으나 독일을 방문하면서 독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기리는 뜻에서 이름을 바꿨다.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아래 그림 위에서는 또 영화 로마 위드 러브, 그렇죠? 6차 시에 있었던 거죠. 로마 위드 러브를 속에 활용하여 미국과 이탈리아 문화와 국민성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다국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 한 예로서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판소리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각 지역에 따른 독특한 문화를 비교하고 각각의 문화 가치를 존중하며 학생들의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필요한 다문화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뭐 그런 오페라와 뭐 피자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음,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그림 3. 음, 영화 미스 사이공을 이용한 글로벌 공동체 의식에 관한 베트남 전쟁 수업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 영화를 오페라 나비 부인과 함께 비교하며 전쟁의 상처와 가족의 이별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6.25 한국전쟁의 비극을 살펴보면서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 관한 이런 주제가 충분히 다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고, 그 이제 연구 과정이 있고, 결과물 논의를 보면은, 어, 영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효과, 영화를 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효과. 어떻게 보면은 영화 리터러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학기 동안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주제, 토론 및 온라인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질문지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 2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단계별 교육 효과에 관한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 레빙스톤이 제시한 대로 미디어 자료에 대한 접근과 분석, 그리고 평가와 창조 능력에 따라 문항이 구성되었다. 우선 접근 능력은 수업 중에 제시된 미디어 자료 이외에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찾고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분석 능력은 본래 상징적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영화 주인공이나 스토리를 이해하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음. 영화 주인공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도. 네. 사실은 어떤 상징적 의미까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어,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지금 다섯 번째 줄에 접근 능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 주요 능력 중에 하나가 접근 능력이죠. 접근 능력. 우선 접근 능력은 수업 중에 제시된 미디어 자료 이외에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찾고 직접 확인하는 단계. 그 접근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석 능력인 거죠.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평가 능력.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나 네티즌의 의견을 비교해 살펴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어떤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소통 능력과 좀 비슷한 거네요. 소통 능력, 평가 능력이. 그래서 동료 학습자나 네티즌의 의견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거죠. 창조 능력. 창조 능력은 수업과 관련된 주제에 알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이나 과제를 작성하는 거죠. 작성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터러시는 표현 영역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서술되었던 표 2가 바로 이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단계별 교육 효과. 접근 능력, 분석 능력, 평가 능력, 창조 능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접근 능력에 대한 문항에서는 수업에서 공부한 영화를 직접 다운받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다운 어, 다운받아서 해봤어요. 살펴보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러면은 접근 능력이 이제 우수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뭐 다운받는 것 또는 이 영화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 학생에게 어떤 음, 영화를 한국 영화 완득이란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의 한 일부분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갔는데 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자막 없이 한국 영화를 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져간 영상은 자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 살짝 미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넷플릭스 저는 이제 넷플릭스도 없었어요. 회원도 아니었는데 그때 넷플릭스 회원에 가입을 해서 넷플릭스를 이제 또 그 우리 그 교실에 있는 컴퓨터와 TV와 연결을 해가지고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기가 또 다행히 또 저에게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만약 없었다면 또 이제 그 다음 시간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안 됐지만 두 번째 시간에라도 자막이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을 교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거 그래도 미디어 접근 능력이 있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치에서 접근 능력이 나름 있는 거다. 네. 그다음에 분석 능력.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다운받지 못해서 못 봤다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분석 능력, 영화 주제와 인물들의 관계를 스스로 또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이제 위에 나와 있는 형태로 좀 숫자가 나와 있고요. 평가 능력, 영화에 관한 네티즌의 리뷰를 살펴보는 평가에 참여하였다. 또 창조 능력, 영화 주제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남겼다. 자, 위 결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다. 수험생들의 미디어 접근 능력과 분석 능력의 긍정적인 답변은 각각 75.3%와 54.4%로 높은 편이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평가 능력과 창조 능력의 동일한 수치가 27.4%와 13.5%로 점차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해는 쉽지만 표현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표현. 또한 상대적으로 응답자의 부정적인 답변은 접근 능력과 분석 능력이 각각 15.3%와 24.7%에 불과했지만 평가 능력과 창조 능력을 묻는 답변에서는 43.3%와 68.8% 높게 나왔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 그룹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 한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영화를 공부하는 것은 흥미로워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시험 공부하고 과제를 제출할 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과제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안 하거든요. 남들에게 저를 드러내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과목 유튜브 리터러시하고 살짝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 창조 영역에 어떤 영상을 재창작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재창작할 수 있을 텐데 이 학생도 유튜브를 아예 안 한다라는 거죠. 아예 안 하니까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그때 이제 글로 써야 되는 건데 글로 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음. 이런 답변의 내용은 질적 분석인 엠바이브 노드와 벤치로 횟수로 잘 나타나는데 영화가 재미있다, 내용은 흥미롭다라는 언급 외에도
과제가 어렵다. 이걸 이제 135회가 이제 검출이 됐다라는 거죠. 라는 답변도 자주 반복되어 나타났다. 아, 이것은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미디어 평가와 창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미디어 주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며 과제를 수행할지 그 방향성을 스스로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 이 점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학자들로부터 이미 예견된 사실이기도 하다. 자, 제킨스는 뉴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급하며 구성원들의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홉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설명하면서 학습자의 미디어 수용적 능력뿐만 아니라 성찰, 행동, 어, 능력의 리터러시 구동 요소가 함께 갖춰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세계 시민 의식 교육 효과인데, 세계 시민 교육 효과는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권 의식, 다문화 의식, 글로벌 공동체 의식 이렇게 세 개를 나누었고, 구체적 질문은 뭐 장애인과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다문화 의식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과 이질적인 문화를 상호 존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향후 다문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또 국가 간의 전쟁의 참여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글로벌 공동체 의식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와 환경 오염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전쟁과 질병 등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 결과에서도 주목할 점은 수강생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묻는 문항과 실제로 참여나 행동을 묻는 답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권의식과 다문화의식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 의식의 1, 2번 문항이 긍정적인 답변의 평균은 각각 60점, 8%, 또 58.6%, 71.8%로 높게 나온 반면에 실천 여부를 묻는 3번 문항에 중요한 답변은 26.9, 31.3, 55.2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점은 학기 말에 학생들과의 준 인터뷰를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영화를 보고 수업을 듣는 것은 쉽죠.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계 시민 의식을 갖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이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연구자는 수업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곤 하였다. 이 과목의 수업 계획서와 강의 목표에도 자세히 또 기술되어 있고 매 차시마다 인권과 다문화 혹은 글로벌 공동체로서 지구 문제점을 수업 목표로 설정하여 강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저거 상관없어요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 거는 어, 좀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 연구 그 대상 그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는 게 사실 중요하죠. 학생들의 참여를 묻는 문항에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질적 분석 자료인 노바이브 노드와 빈츠로 헬스피트가 다른데 영어 주제가 어렵다. 세계 시민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자주 확인되었다. 이 점은 딜이 그의 책 제목에 서술한 바와 같이 세계 시민의식에 대한 갈망과 한계점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세계 시민의식 교육은 대부분 관심은 있지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거창하며 실제로 참여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음. 이 결과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점은 세계 시민의식 중에 지구 전체에 영향을 곧바로 미치는 글로벌 공동체 의식, 은 단지 태도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서 수강생들의 참여 의식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공동체 의식의 참여 의사를 묻는 긍정적 답변이 인권 의식이나 다문화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추측하건대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우선 각 나라의 단원을 맡고 해결할 시급한 사안으로 간과하기 문항 답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동체 의식이 그나마 높게 나타난 거, 인권 의식이나 다문화 의식보다 뭐 코비드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을 겪었고 우선 각 나라의 감염을 받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글로벌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있다. 연구자가 교원과 설계를 직접 담당하고 과목을 개발하여 한 학기 동안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기 중에는 토론방과 과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기 전반에는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질문에 따라 영화를 활용한 이 강좌가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접근 능력, 분석 능력, 효과에 대한 수강생들의 긍정적인 답변 높은 반면에 평가 능력, 창조 능력 이런 것은 낮은 수치가 낮았다. 둘째,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관한 수강생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묻는 문학은 인권의식, 다문화의식, 공동체의식에도 별로 높은 점수를 보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느냐 이런 것은 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가지 결과를 요약하여 재현하면 이제 재현을 하면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수용 능력보다는 비판적인 평가 능력과 생산적인 창조 능력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런 거죠. 또한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보다는 인권, 다문화, 글로벌 공동체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행동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한다. 너무 거창하면은 세계 시민교육 의식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어. 자,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 문화를 강조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교육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중에 세계 시민 교육, 의식 교육을 너무 큰 범위에서 논의하거나 주제를 산만하게 다루지 않고 현실 생활 속에서부터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영화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수 설계 및 미디어 제작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세계 영화라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며 교육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가 끝났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의 논문을 읽어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거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도 잠깐 토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세계 시민의식 함양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시 달리 질문하자면 세계 시민의식 함양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떻게 작용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이 논문에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미디어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엄청난 사회적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각 개인들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좀 갖추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세계 시민 의식 함양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괜찮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줘야겠다 해서, 또 같이 또 다시 또 읽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논문 같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영어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능력 자체를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뭐 접근하거나, 뭐 이렇게 감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평가하거나, 또 재창조하는 거, 뭐 리뷰를 쓴다랄지, 영어 감상문을 쓴다랄지, 이런 것은 좀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공부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14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